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한국교회 극우 성향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강릉에서 생수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필리핀 팡파가주 지역 식수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극단 솔라이트 미션이 7년 만에 새 창작 뮤지컬 윈디시티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다일 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호감도를 회복하는 것은 최근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입니다. 여기에 특정 정치 성향과 연결된 모습이 겹치면서 개신교 전체가 극우의 온상이라는 시선도 따라붙었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이러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진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개신교는 4개 종단 가운데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극우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들의 극우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지지와 급진적 수단 정당화 등 극의 속성과 보수주의와 반공주의 등 우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경우를 극우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의 극우 성향 비율은 전체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21.8%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이 21%의 극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극우 집단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들은 탄핵 정국에서 찬성 집회에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특정 인물과 조직의 주도로 교회의 조직적 참여가 두드러져 교회 전체가 반탄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찬탄 집회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하고 대개 개신교인들은 그 연대 단위의 일원으로 개신교 인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교회적, 신앙적 그런 담론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 교회들의 어떤 조직적인 참여 이런 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게 과장돼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개신교인의 극우 성향이 사회 평균과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도 정치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재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가 계속 심해진다면 교회가 사회 속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성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오는 12월 분석 결과를 종합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개신교가 사회 전체와 비교해 특별히 극우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가 극단적 양극화 속에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묻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강릉에서 생수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교봉은 강릉 새 능력 침례교회를 찾아 생수를 전달했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 경찰에게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경북 5개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산청교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필리핀 팡파가주 지역 식수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최근 일주일간 현지 4개 초등학교와 아이따족 원주민 마을을 찾아 식수 위생교육과 물탱크 파이프 수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200여 가정에게 식량과 모기장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피플과 수자원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팡파가주 일대 초등학교 5곳에 정수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뮤지컬 문중경과 스타라이트 스토리 등 여러 기독 작품으로 복음을 전해온 극단 솔라이트 미션이 새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돈과 쾌락에 젖어 있던 도시가 한 소녀를 통해 성령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이야기, 뮤지컬 윈디시티를 권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돈과 쾌락에 취한 도시 윈디시티. 밤이면 마피아의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도시에 발을 디딘 소년 디엘. 어린 시절 자신을 일으켜준 킴벨 목사를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섬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디엘이 추구했던 탐욕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며 도시를 감쌉니다. 이렇게 약하고 작은 나의 모습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뮤지컬 문중경과 스타라이트 스토리 등 여러 기독 작품으로 문화 선교를 펼쳐온 극단 솔라이트 미션이 7년 만에 새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뮤지컬 윈디시티는 탐욕과 성공만으로 가득했던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한 소년의 이야기와 성령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도시를 담아냈습니다. 저희 솔라이트 미션은 작은 극단이지만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사회에 문화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작품을 쓰고 작품은 하나님은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예술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오는 10월부터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필리핀 카비테주의 빈민촌 어린이들을 지원해온 필리핀 다일 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에서 다일 공동체는 사역을 함께해온 현지 선교사와 후원자,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후원 회원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사역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1:1 아동 후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지난 2005년 노숙인들이 100원씩 모은 후원금으로 시작해 빈민촌인 마닐라 톤도 바세코에 바퍼를 열었고 2008년부터는 카비테주에서 바퍼와 꿈퍼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책 제안 단체인 크리스천 컨선 주최로 영국 런던에서 생명보호행진이 전개됐습니다. 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지지하고 여성들이 낙태를 피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임신 중절을 종식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경의 수요가 처음으로 종이 성경 배포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성서공예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배포된 성경 인쇄본 수는 전년 대비 170만 부 감소해 2,250만 부를 기록한 반면 디지털 성경 다운로드 수는 2,590만 회에 달했습니다. 전체 성경 예배 장별 조회수는 283억 회, 오디오 성경 재생 횟수는 13억 회를 기록하며 디지털 성경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티비가 제작한 성경의 바이블 애플이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 건을 돌파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애플이 20여 종의 무료 성경 번역본과 맞춤형 성경 통독 기능으로 높은 재방문율을 이끌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향후 AI를 활용한 맞춤형 기능과 공동체 성경 읽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서울 성진학교 설립 계획안이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교계 단체들이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인 교계 단체들은 성진학교의 설립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통학 현실을 끝내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들어서는 성진학교 설립안이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내란을 종식하는 일은 여타의 이유로 물러설 게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의 한 목적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강론에 접근하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도 동시에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소유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나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반복적 대책을 언급한 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와 같은 추가 규제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 사장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원 목사의 측근으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요 참고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일교를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는지가 핵심으로 특검팀은 이런 계획을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표결 결과 찬성 173표로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에 연륜을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뛰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 이후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상과 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의 관심권에서 멀어졌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등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탁이나 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올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영만리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당국의 급습을 받아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4일 일터에서 미연방 요원들에게 붙잡혀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입국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 대표이자 청년활동가 찰리 커스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 행사 도중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토론회에서 발언하던 중 총탄을 맞고 쓰러졌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 성명을 내고 나흘간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9일 중국 본토 출신 기자들의 체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차별적 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 유사한 미디어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마겟돈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폴란드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면서 나토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질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0일 가자시티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 대피령을 내렸지만 상당수 주민은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피를 촉구했지만 주민들은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현지 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방중한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총리를 환대하며 양국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기 EU가 마카오 인권을 비판하자 중국은 내정 사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 회원국인 포르투갈 총리가 방중 기간 마카오를 직접 방문해 중국과의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1999년부터 400여 년간 마카오를 지배하다 중국에 반환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네팔 정부의 소셜 네트워크 접속 차단에 반발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감자 13,000여 명이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수용자들은 혼란을 틈타 교도관을 제압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군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전면 시행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남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에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동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며 화해와 연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근거해 분열을 봉합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우리 공동체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